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포착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뭐 지금 이제 시장 트렌드 순환매를 돌 수 있는 그런 종목 분야를 선정을 해봤는데 우리 앵커님한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우리 앵커님은 뭐 모바일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휴대폰에서? 그렇죠. 모바일 쇼핑이나 뭐 모바일로 결제도 하고 모바일로 많이 하세요? 네. 그렇죠. 막 이런 분위기죠. 네. 예. 앵커님도 자주 활용하시는 이 모바일 결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바쁘신 앵커님도 모바일 결제를 한다면은 관련 결제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 심리가 상당히 이제 높겠죠. 관련 업체 기준 중에 이제 KG 모빌리언스를 들고 와봤습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결제 부분에서 가장 좀 빈도가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 휴대폰 결제 전문 업체에 해당을 하고요. 다날이라는 종목하고 국내 휴대폰 결제 시장 부분들을 거의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U 플러스 쪽에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별로 안 되고 이 두 겹체가 한 90% 정도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KG 모빌리언스가 거의 한 60% 정도 수준의 시장을 이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 업체에 해당해요. 핀테크 관련주에도 속하죠. 전반적인 이제 정부 정책 기대 심리에 대한 어떤 그 사물 인터넷과 연계된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결제 시장 부분들에 대한 협력 기대 심리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결제 양대 업체 중에 다날이라는 종목의 급등이 상당히 많이 나와줬죠. 22% 이상의 급등으로 종가 마감을 해줬는데, 해외 3대 결제 관련 업체하고 모바일 아이디 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협약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상당히 강세를 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기준의 결제 업체들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이 이렇게 러브콜을 좀 보내는 부분들이죠. 원래 다날이라는 종목이 저 정도의 급등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결제라고 하는 종목을 따지면 두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KG 모빌리언스하고 다날만 보시면 되는 건데, 다날이 올랐는데 오늘 모빌리언스가 그거에 비해서 좀 못 올라줬어요.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과의 어떤 합작 기대 심리 부분들도 있는 상태에서 해외 기업과 이제 러브콜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은 다날의 변동성 절반 정도는 따라가야지 됐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추세를 보시면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오늘 나올 파동이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구역이고요.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상 30분 역정배 기법 진입 이후 N분 정배 상태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N분 정배 기법은 보통 한 3, 4일 정도 거래일 동안에 추가 변동을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잡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맥점 구역에 위치를 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변동성 상승 레벨업이 다날의 어떤 절반 수치 정도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8,000원 정도 수준권까지 충분히 주가 레벨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많이 나오지 않은 만큼 내일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태에서 단기 목표 주가를 한 18,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보신다면은 트렌드 순환매 성격상으로도 기술적 반등이 아직 떨어진 2만원과 14,000 대비 50%가 안 올라갔어요. 충분히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할인율이 많이 나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만큼 18,000원을 목표 주가로 잡아드려 보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어디겠어요? 직전 최대 저점 기준에 꼬리가 잡혀 있었던 14,000원 정도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진입 이후에 몇 거래일 이상 홀딩을 하실 경우 충분히 목표 주가 근접 수준의 어떤 움직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번 추천이 나왔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이. 그렇죠. 근데 지금 좀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 좀 많이 다소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이 부분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장중 기준의 뭐 코스닥 거래소의 전체 수급 동향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최근 3일 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3일 동안에 매수를 한 주체 중에 외국인 기관이 대량 매수를 한 날은 없었다라는 거죠.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도 시장가 매수를 해서 주가를 올려주고 있고, 그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이 시장가 매도를 별로 때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받쳐서 파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타이밍 부분까지를 아직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이제 없겠고, 대신 이제 기술적 반등이 50%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져 있는 강도를 다 회복하려면은 반드시 수급 매수가 필요하겠죠.
그때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좀 개입이 되면은 좋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원체 이제 기존 수급 기준에서 이 종목이 움직이는 강도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핀테크라든지 어떤 그 화장품 관련 종목도 그렇고, 제가 이제 뭐 중국 소비주가 잘 갈 거다라고 해서 화요일 날 얘기해드린 아동복지 쪽도 그렇고, 관련 종목들이 20%씩 급등 나오는 애들이 많은데 외국인 기관이 진입을 해서 급등을 한 종목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기본 시장 트렌드가 도는 어떤 그 한 4개, 5개 정도의 트렌드 순환매가 도는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보다는 개인의 매수 강도와 시장의 상승을 주고 있느냐의 부분들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급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